자, 문제집이요. 이런 문제집 뭐냐면, 문제집 페이지 260. 문제 페이지 260이에요. 57번.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를 이제 문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봤어요? 자, 문제집이요. 거기 보면 57번이라고 이러면 나와있죠? 자, 57번 보시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죠? 1번,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 그렇게 돼 있죠?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줄거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 딱 거기까지만. 우리가 여기요, 봐봐. 우리 적용 범위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죠? 그래서 매매대금, 공사대금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1번 무조건 X. 1번 안 된다 말 틀렸죠? 죄송해요. 맞죠?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2번요.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죠? 근데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없는 주식이나 동산, 거기.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없는 주식이나 동산. 된다, 안 된다? 안 돼. 3번. 대물 변제, 봐봐.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봐봐요. 우리가 문제 앞에 풀다가 봤죠? 이거 봐. 예약 당시하고 돼 있죠? 예약 당시. 예약 당시하고 돼 있죠? 예약 당시에는 미달되면은 가담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봐봐,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청산 절차죠? 청산 절차에서 이것을 실행 통지라고 그래. 실행 통지.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맨 처음에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다가 돈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단 말이야. 가등기나 등기라고. 이때 이 건물의 가격이 빌려준 돈보다 더 어때야 돼? 더 커야 돼. 초과. 미달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년 정도 있으면 돈을 갚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 가격하고 그 다음에 빌려준 돈하고 차액을 해가지고 그만큼을 뭐라고? 그만큼 돌려주는 거잖아. 그걸 청산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행 통지할 때는 청산금이 없죠.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미달이다 이 말이죠. 미달이다. 알았죠? 그래도 실행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 통지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물건의 가액이 얼마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억이야. 뭐죠? 1억이야, 1억. 빌려준 돈 얼마다? 2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미달이잖아, 미달이어도 이때는 뭐를 해야 돼? 실행 통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행 통지냐, 예약 당시냐, 이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는 예약 당시죠? 담보물의 가액이 차용금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줄고 미치지 못한다. 그것을 미달이라고 그래요. 미달. 그럼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4번.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라도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되었을 이유로 줄고 액수를 다툴 수 있다. 여기 한 번 청산금 통지를 하죠? 더 이상 못 다투. 절대로 다투지 못한다. 다툴 수 있다. 4번 틀렸죠? 자, 5번은요.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줄고 채무자,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목적 부동산, 그 다음에 줄고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후 소유권 지난 제3자 줄고 그것을 뭐란다? 제3자를 제3취득자. 이것을 한꺼번에 뭐라고 한다? 채무자 등이다. 채무자 등. 이렇게 채무자 등. 알겠죠?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돼.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58번. 을은 갑으로부터 6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 토지의 담보 가등기를 설정해줬다. 다시 병으로부터 다시 또 얼마를 뺐다? 4천. 그럼 봐봐. 1번이 담보 가등기고 2번이 저당권이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경미란 말이 나올 수 있어. 그럼 경미는 누가 경미를 청구하든지 간에 1번이 가등기 담보죠? 가등기 담보도 뭐다? 말소 기존 권리죠?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1번. 변제기에 을이 뭐를 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변제. X 토지에 대한 경미를 청구할 수 있고 2번요. 그럼 경미를 청구 줄거 봐. 그럼 경미를 청구하면 가등기 담보를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봐. 그 다음에 2번요. 변제기에 을이 변제하지만 병은 X 토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경매. 그러면 X 토지에 대해서 병이 경매를 청구했죠? 그래서 거기 말소 기준 권리는 누구다? 갑이다, 갑. 말소 기준 권리 가등기 담보다. 말소 기준 권리는. 알겠죠? 갑이 하는 다 소멸한다. 3번. 변제기에 을이 변제하지만 갑은 X 토지에 대한 청산 절차가 없이도 OX, X 강행규정 위반이에요. 강행규정 위반. 4번. 을의 다른 채권자가 X 토지에 대해서 뭘 한다? 경매를 신청하죠. 갑은 자기 채권을 병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뢰의 다른 채권자가 엑스토에 대해서 뭐를 신청한다? 경매를 신청하죠. 그러면요, 갑은 자기 채권을 병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우선 변제권이죠. 왜요?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가등기 담보를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저당권은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 물상대의가 있다. 우선 변제권, 물상대의. 그러니까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5번, 의뢰 다른 채권자가 엑스토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매각이 되죠.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 그래서 말소 기준권리다. 그래서 3번. 59번 틀린 것은 1번. 가등기 담보권자는 일정한 요건 안에 소유권 취득 줄거봐 소유권 취득 것을 귀속 청산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경매 청구를 뭐라 한다? 공적 실행 처분 청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적 실행 처분 청산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2번,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채권 금액, 청산금액 줄거봐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 이것을 우리 뭐란다? 여기요, 주관적 평가를 한다. 주관적. 나름대로 평가, 주관적 평가. 그런데요, 청산금 평가에 대해서 먼저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에게 미달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청산금 통지는 유효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청산금은 실행 통지 당시 줄고 우리가 예약 당시가 아니죠? 통지할 당시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그러면 안 돼. 뭐는 뺀다 그랬죠? 후순위 채권 공제 제외. 후순위 채권은 제외에. 선순위는 포함하지만 후순위는 제외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청산금을 정할 때 봐봐. 청산금을 정할 때 가등기담보를 기준으로 해서 선순위 것은 포함해서 청산금을 정하지만 후순위 것은 포함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은요,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 줄고 매매대금 맨 끝에 적용된다 안 된다. 그 다음 5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 전에 그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담보채무를 줄고 선순위 담보채무를 대위변제 이것도 맨 끝에 담보대. 왜? 봐봐. 우리가 청산금을 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선순위를 포함한다, 후순위를 포함한다? 선순위를 포함하죠? 그럼 봐봐, 여기. 만약에 A가요, 경매를 청구해봐. A가 경매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말소기준 권리가 선순위니까 전부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이 가등기담보권자가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죠? 경매를 안 해야 되죠. 경매 안 하려면 갑한테 돈을 갚으라 했더니 돈이 없대. 그러면 내가 대신 갚아줘야지. 무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내가 빌린 돈을 갚은 거예요? 갑이 빌린 돈을 갚은 거예요? 그러면 갑이 빌린 돈 갚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청산 절차할 때 갑한테 이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그걸 뭐라고 얘기해? 구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상권. 바로 옆에 그래서 구상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이 구상권도 담보되는 것이 원칙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59번의 정답일 뻔이다. 3번. 자, 60번은요, 틀린 것은 1번.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뭐라 해야 돼? 통지. 2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통지의 상대방에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포함한다 안 한다? 한다.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이것을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채무자 등이라고 한다. 3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된다.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된다. 청산금이 없다고 줄구시고 그래도 맨 끝에 통지하여야. 4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통지 시기는 채권의 변제기 이후 변제기 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여기 보라고. 지금 절차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럼 5번. 채권자는 채무자 등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도달한 이후 지체 없이 후순위한테도 또 뭐를 해야 돼? 통지를 해야 돼.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 줄거예요. 후순위 권리자. 그래서 거기서 뭐를 써야 돼? 3대 원칙을 써. 첫 번째, 변제기 전이라도 청산기간 내 한정. 청산기간에 한정을 해서 뭐를 한다? 경매 청구 쓰고 옆줄 긋고
본등기 X. 경매가 딱 청구되죠?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61번.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을 소유 X부동산에 가등기가 있고, 그래서 금전채권을 담보 줄거봐. 금전채권을 담보 가등기 줄거봐. 그래서 이거 담보로 가등기 했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금전채권을 담보해서 저당권을 했다? 그럼 그걸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럼 뭐라고 그래? 양도 담보라고 그래. 알죠? 그래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이것을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이것은 담보 물권은 주된 권리다, 종된 권리다. 종된 권리다. 알겠죠? 그래서 그 병이 그 부동산에 뭐를 했다? 저당권을 신다. 이순위가 저당권이죠? 이순위가 저당권이죠. 자, 그 다음에 에어컨을 27도 정도로 해놨어요. 참 애매하죠. 아무튼 지금 이 시기가요, 더운 시기도 아니고, 에어컨을 틀면 덥고 춥고, 안 틀면 좀 그렇고, 애매하긴 해요. 안 되면 이따 송풍 튼 게 더 시원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1번. 갑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 청산금이 없다.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청산금이 없다. 즉시 OX, X. 틀렸죠? 즉시가 아니고 청산 절차. 가로 여기 닫고 2개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돼. 2번. 갑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 미달이죠? 객관적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 미달이죠? 미달. 그래도 실행통지를 소유력이 있어 없어? 있다. 실행통지. 면 봐봐. 예약 당시는 청산금 통지할 필요 없지만 실행통지할 때는 미달이 돼도 미달이 돼. 청산금이 없다는 말이 미달이죠? 통지해야 돼. 통지를 소유력이 있어 없어? 있어. 통지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3번. 갑이 청산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을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갑이 청산금의 지급을 지체하죠. 그러면 을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말소하냐 써 거기다가 청산금 받을 때까지,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변제 플러스 말소 청구 가능. 변제 플러스 등기 말소. 봐봐, 여기로 보면 이 가등기담보에서 가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는 언제까지 하는 거죠? 청산 절차가 끝나는 2개월까지죠. 보통 청산 절차 끝나면 바로 청산금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나버리죠. 그런데 청산 절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청산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언제까지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를 주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냐?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래는 언제까지? 2개월. 그런데 2개월이 지났는데 청산금을 안 줘. 그러면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알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번. 병은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피담보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청산기간 내 변제기 도래 전 경매를 청구. 그런데 여기는 왜 그랬죠? 왜? 병이라고 그랬죠? 병이 누구예요? 저당권자죠. 저당권자가 누구죠? 가등기 담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병은 이 말은 후순위 권리자는 이 말이에요. 알겠죠? 5번. 병의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죠? X부동산이 정에게 매각되죠? 갑의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도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랬죠?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알겠죠? 62번. 61번 정답 몇 번이다? 4번. 62번은요? 1번.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은 경매가요, 담보 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보므로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은 줄고요, 경매에 의하여야 틀렸어. 경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매하고 뭐라고 그랬죠? 귀속청산 둘 중에 하나를 뭘한다? 선택하는 선택. 귀속청산이나 경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2번.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유한 소유권 이전 느끼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줄거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맨 끝에 무효이다. 강행 규정. 3번. 양도 담보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하죠. 소유권을 이전했단 말은 아까 이런 봐봐요. 양도 담보의 경우는
채권자한테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로 보인다? 채권자가 소유자로 보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그것을 취득했다. 어떻게? 선의로 취득했다. 선의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의로 취득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4번, 채무자가 자기 소유 건물을 채권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를 했다.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양도했죠. 소유권을.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여기까지 뭐라고 그래? 채무자가 자기 소유 건물을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양도. 여기까지 뭐라고 그래? 이건 가등기 담보가 아니에요. 부동산 양도 담보예요. 그러고 나서 채무 전액을 변제. 채무 전액을 변제 줄고 그러면서 담보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담보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담보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 당연히 소멸해. 그러니까요. 거기다 옆줄 긋고 등기는 무효. 등기는 무효. 옆줄 긋고 공신력 X.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아. 저당권하고 똑같아. 저당권 말소된 거다고. 됐죠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읽어.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양도한 후 채무 전액을 변제했는데 채권자가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해 줬다.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알겠죠?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알겠죠? 이미 뭐가 됐다? 등기가 무효가 됐다. 이런 말이죠. 5번,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줄고 사용 수익 누구한테 있다? 설정자. 거기다가 써. 사용 수익권은 설정자에게 있다. 줄 긋고 쓰고 뭐라고 하냐? 청산 절차 종료와 동시에 청산 절차 종료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귀속. 채권자에게 간다 이 말이죠. 청산 절차 종료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간다 이런 말이에요. 자, 63번 옳은 것은 1번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줄고 공사대금 채권의 확보. 공사대금 채권의 확보. 알겠죠? 그러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맨 끝에 안 된다. 2번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라는 데 대해서 줄고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 합의. 그 다음에 맨 끝에 제3자 명의의 가등기는 무효 틀렸어. 유효. 그래서 그럼요 이것은 항상 얘기했죠. 봐봐. 원래 이러면 성립사정 부정성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을이 돈을 빌려주죠. 을이 돈 1억을 빌려주면 을이 저당권자가 돼야죠. 을이 전세권자가 돼야죠. 을이 근저당권자가 돼야죠. 을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돼야죠. 가등기 담보. 을이 근가등기 담보권자가 돼야죠. 그런데 갑과 을과 병 간의 제3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전세권자, 제3자를 근저당권자, 제3자를 가등기 담보권자를 할 수 있다. 뭐가 있으면 합의.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 없다.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 없는데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뭘 할 수 있다? 채무자로 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은 전세권 얘기할 때, 저당권 할 때, 근저당권 얘기할 때 수십 번 얘기했어. 알겠죠? 원래는 채권자 아닌 사람이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가등기담보권자, 근가등기담보권자, 전세권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제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근가등기담보권자, 가등기담보권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똑같죠? 여기도 갑과 을과 병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3자를 가등기 담보권, 제3자를 저당권, 제3자를 전세권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양도담보권이 매매대금 채권의 담보. 매매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매매대금 안 돼. 그래서 적용된다 틀렸어. 매매대금이 없애야 돼. 이런 봐봐. 대여금 채권 줄고. 대여금 채권. 그것을 소비대차라고 그래. 바로 옆에 대여금 채권이라고 돼 있죠? 그것을 소비대차라고 그래. 또 써. 거기다가 차용물의 지급. 차용물. 그 다음에는 4번은요.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 줄고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그것을 주관적 평가라고 그래요.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 평가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래도 통지로서 효력이 있어 없어? 있다. 그 다음에 5번 가등기 담보권의 사적 실행이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 지급 이전 줄고 청산금 지급 이전에 본등기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청산금 지급 이전에 본등기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목적으로 인도받는다. 이런 것들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래서 맨 끝에 맞는 말이죠. 알겠죠? 몇 살 얘기? 뭐가요? 뭐가 어떻게?
5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64번. 틀린 것은 대물 반환의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대물 변제 예약 당시 줄거 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금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뭐한다? 미달. 그러면 돼, 안 돼?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번 틀렸어. 알았죠? 그런데 예약 당시가 아니고 실행 통지 당시 써봐. 그다가 실행 통지 당시 미달되더라도 실행 통지 당시 미달되더라도 통지해야 한다. 알겠죠? 통지해야 돼. 2번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정과 당사 출고,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 결정 출고. 이건 뭐냐면 너 뭐 때문에 가등기냐 물어봐. 매매 계약하고 가등기 손익보전, 돈 빌려주고 가등기 담보가등기. 그것은 언제까지 가려고 했죠? 2011년 10월 13일까지는 그렇게 했어. 근데 2011년 10월 13일 이후에는 가등기 할 때 반드시 담보가등기, 손익보전적 가등기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 알겠죠? 그런데 그 전에 가등기는 아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가등기가 그냥 가등기만 돼 있지 담보가등기다, 손익보전적 가등기다 이렇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2011년 10월 13일 이전의 가등기는 여전히 지금도 뭘 한다? 해석을 해야지. 너 뭐 때문에 돈 빌려줬냐? 뭐 때문에 가등기 했냐? 돈 빌려주고 그러면 담보가등기. 너 뭐 때문에 가등기 했냐? 매매 예약을 하고 그러면 손익보전적 가등기. 알겠죠? 그런데 2011년 10월 13일 이후 가등기, 이후의 가등기는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구분은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담보가등기 권리를 전화권으로 본다. 맞죠? 4번. 담보목적 채권자에게 이전된 담보물을 채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 담보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된 담보물이라고 그랬죠? 이걸 뭐란다? 양도담보죠? 양도담보는 채권자한테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3자에게 양도하죠? 제3자가 누구이면? 선의, 소유권이 취득하죠. 선의. 5번. 자동차는 뭘 한다? 등록을 하죠. 가담법에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알겠죠? 정답은 1번. 65번. 갑은 을의 건물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구입. 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담보죠. 매매대금이죠. 그래서 병에게 부탁하여 그 소유 토지의 등기를 을 앞으로 이전을 시켰다. 자, 1번은요. 1번 보면 을은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갑에 대한 대금 채권과 함께 뭐 할 수 있다? 함께 뭐 할 수 있어. 처분해. 함께 해야 돼. 왜? 주된 권리하고 종된 권리하고. 알죠? 주된 권리하고 종된 권리하고. 그 다음에 2번은요. 이런 봐봐. 그럼 병은 누구죠 여기서? 갑은 을의 건물을 구입하면서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병 동생한테 부탁해서 동생 땅을요 을 앞으로 등기를 했어. 알겠죠? 그러면 이 병을 뭐라 한다? 그렇죠. 물상 보증인이나 똑같죠. 알겠죠? 그럼 을은 누구란다? 을은요 양도 담보 권자죠. 양도 담보 권자. 그러면 병을 뭐라 한다? 물상 보증이면서 양도 담보 설정자라고 얘기하고, 양도 담보 설정자, 물상 보증이면서 갑을 누구라 한다? 채무자라고 얘기하죠. 채무자. 1번. 을은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갑에 대한 대금 채권과 함께 처분한다. 함께. 왜냐하면 함께 처분해야지 채권과 담보권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채권과 담보권은 분리 처분할 수가 없어요. 2번. 건물 잔대금이 토지 가격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만으로 갑과 병사의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현저히 적다 줄거봐. 그것을 객관적 요건이라고 그래. 거기다 플러스 궁박 등이 있고 폭리 의사가 있어야, 궁박 등이 있고 폭리 의사가 있어야 104조 위반으로 무효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현저히 적다고 해가지고 1억짜리를 2천만에 팔았다고 해가지고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궁박이나 경손이나 무경험 등이 있고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 알겠죠? 3번. 갑이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병으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임차한 자에게 건물의 명도를 말할 수 있다. 건물을
명도의 것을 말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죠. 그래야지 경매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사용하고 수익권을 누구한테 있다? 양도담보 설정자. 양도담보 설정자가 누구다? 병은 물상보증인이면서 소유자이면서 양도담보 설정자죠. 알겠죠? 그러니까 양도담보 설정자죠. 청산 절차가 뭐가 돼야? 종료가 돼야 종료. 누구한테 간다? 양수인한테 간 뭐죠? 채권자한테 가는 거죠. 을은 누구죠? 을은 동남이? 을은 등기죠. 등기. 을은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불법 점유지 주고 불법 무단으로 토지 정가한 자 줄거 봐. 이꼴 제3자죠. 이꼴 제3자죠. 썼어요? 옆줄 긋고 등기부 기준. 제3자가 봤을 때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 누가 지금 소유자처럼 보여요? 누가 소유자처럼 보여요? 을이죠. 을이 소유자처럼 보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도 있다. 행사할 수도 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써. 그다음 또 써. 뭐라 쓰냐면 병은 자신이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직접 청구 가능. 직접 청구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신이 누구임을 증명해서 소유자. 그 다음에 정답 3번이죠? 66번. 66번은요. 옛날에 정말 봐봐요. 13회, 14 이때가 다 막 군사정권 그때란 말이죠. 이게 보면 문제들이 다 많죠. 14회도 많고 13회도 많고 12도 많고 이래요. 자, 66번은요.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갑소유 시가 2억 원 상당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등기까지 해줬다. 1번 갑은 변제기로부터 줄고 10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다. 아까 지금 봐봐. 맨 끝에 우리가요 양도담보를 하면서 몇 년이 경과하면 10년이 경과하면 등기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 10년이 경과한 후이죠. 후 10년이 경과한 후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기 이전에는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뭐라고? 지급하고 을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10년이 지나면 안 돼. 그런데 만약 10년이 지났다 이 말이 없으면 이건 맞아 틀려? 맞죠? 청산금 받을 때까지 아까 말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버리면 안 돼. 2번 갑은 변제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았다. 줄거 봐.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았으면 끝났죠. 그러면 채무액을 채권자한테 다시 지급하고 등기 말소 청구 돼 안 돼? 안 돼. 줄거 봐.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았다. 이퀄 을이 소유권 취득이에요. 아까 말했어. 청산 절차가 끝나면 모든 권리가 다 누구한테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즉시로 채권자한테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지금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았단 말은 청산 절차가 종료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청산 절차 종료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권리 이전. 청산 절차 종료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권리 이전.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을이 변제기 전에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해. 변제기 전 알겠죠? 제3자에게 매각해. 그럼 제3자는 뭐라고 얘기해? 제3자가 누구일 때? 선일 때. 제3취득자죠? 선일 때를 뭐란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일 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우리는요 제3취득자가 되면 여기에 왜 그러냐면 누구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누구 앞으로?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사안은 지금 가담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되죠. 5번요. 왜냐면 가담법은 봐봐.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이 세 가지가 다 적용돼. 가담법은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5번은요. 갑이 변제기에 원금하고 이자 등을 갚지 못하는 경우 을은 곧바로 소유권 곧바로 OX, X 곧바로 지금 두 번 났죠. 2개월 청산 절차. 2개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돼. 정답 4번. 3번. 그 다음에 67번. 1번.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으로 저당권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반드시 경매. 또 나왔죠. OX, X. 귀속 청산과 경매를 선택하죠. 2번. 담보가등기가 격려된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순위에 대해서는 담보가등기가 격려된 때 줄고 담보가등기가 격려된 때를 기준으로 해. 격려된 때. 알죠? 격려된 때. 순위는 담보가등기가 격려된 때. 우리 아까 이런 뭐라고 했죠? 봐봐요.
저당권이 만약 가등기담보가 경매가 되면 물어본다? 저당권을 본다고 그랬죠. 그럼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여기가요. 여기 을이요. 가등기담보요. 가등기담보 2월 1일. 여기요. A가요. 저당권이요. 3월 1일. 여기요. B가요. 전세권이요. 4월 1일. 그런데요. 여기요. 여기 저당권자가요. 6월 1일 경매를 청구해요. 경매를 청구하면 가등기담보를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가등기담보는 6월 1일부터 저당권으로 봐요. 2월 1일부터 저당권으로 봐요. 6월 1일부터 저당권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순위가 맨 꼴찌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담보가 경매가 되면은 저당권으로 보는데 그때 저당권으로 보는 것은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때부터.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때부터. 알겠죠? 그래서 몇 번을 얘기하죠? 2번이죠? 2번을 보면 세 번째 줄 그 순위에 대해서는 가담보 가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2번 틀렸죠? 자, 3번은요. 담보 가등기에서 피담보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 않는 후순위 담보권자도 청산기간이 정리하기 전에는 목적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후순위 거래자는 3대 원칙이 있죠?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청산기간 내에 한정해서 뭘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번,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모든 가등기 권리자에게 가등기의 목적, 채권의 전부 여부, 그리고 원인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구한다. 모든 틀렸어. 자, 봐.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이제 가등기담보가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무슨 가등기가 있다? 손위보존적 가등기. 손위보존적 가등기가 있고, 하나는 무슨 가등기가 있어? 담보 가등기가 있죠. 그런데 이 담보 가등기는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담보 가등기는 당연히 소멸해. 순서에 관계없이. 그리고 담보 가등기는 또 나중에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보죠. 저당권으로 보니까 여기는요, 배당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배당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법원이 옛날에는 가등기가 있을 때 그 가등기가 손위보존적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모르니까 가등기가 딱 됐는데 그 건물이 경매가 돼. 그러면 법원은 그 가등기권자한테 통지를 해, 채고를 해. 너 손위보존적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 만약에 담보 가등기면은 채권액이 얼마인지 알죠? 원금, 이자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위약금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그 원인이 뭔지, 소비 대차인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를 알려달라고 통보를 해. 그래야만이 거기에 맞게끔 원금하고 이자하고 위약금 같은 것을 포함해가지고 배당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이 만약에 손위보존적 가등기다. 그럼 손위보존적 가등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위약금하고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때는 원인.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매매냐, 교환이냐, 증여냐 이런 것을 우리한테 알려달라 이 말이죠. 이렇게 채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담보 가등기다. 그러면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위약비 얼마인지 통보를 해. 그런데 만약에 통지하지 않죠. 통지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가등기는 모두 몇 가지다? 두 가지다. 하나는 뭐 손위보존적, 하나는 뭐 담보 가등기. 손위보존적 가등기일 때는 원인, 매매냐 교환이냐 증여를 해가지고 가등기냐 원인. 만약에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보니까 저당권은 원금, 이자, 위약금이잖아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통보해라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배당을 해주겠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그러면 안 돼. 모든이 아니고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일 때 이렇게. 5번은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이상 후순위 담보권자의 경매 청구가 그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인용될 수가 있다 없다? 인용될 수 있다 없다? 이런 봐봐. 우리가 담보가등기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했죠. 청산금 통지했는데 후순위 담보권자의 경매 청구가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이 말은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청산기간이 끝났다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2개월 이내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경매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인용될 수 있다 그래야지. 전도가 몇 번이죠? 몇 번이요? 3번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요. 68번은요. 맞는 것은요. 1번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 채권자가 그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몇 개월? 2개월. 2번
가등기에 담보되어 관한 법률상 통지의 실행은 반드시 서면 틀렸어. 반드시 서면 줄고 거기다 써.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것은 뭐냐? 서면해야 되는 거 써. 뭐냐면 재건축 불참자에 대한 통지. 재건축 집합건법에서 재건축 불참자에 대한 통지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3번 가등기에 담보되어 관한 법률상 통지 실행 통지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자에게 모두 다 소유권 취득한 제3친자에게 모두 해야 된다. OX 5 이것을 채무자 등이죠.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모두라게 모두. 누락되면 안 돼. 누락되면 안 돼. 알겠죠? 4번 가등기에 담보되어 관한 법률상 실행 통지의 시기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 OX X 5번 가등기에 담보되어 관한 법률상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실행 통지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정답 3번. 69번 갑은 그 소유 토지에 관하여 을에게 빌린 차용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차용금 채무 줄고 차용금 채무를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줄고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금을 변제하면 반환받기로 약정이 있다. 1번 이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제기 후 정산 절차라고 됐죠. 정산이나 청산이나 같은 의미예요. 우리 보면 여러분요 요금 정산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요금 정산소 안 들어봤어요? 주차장 보통 정산소라 돼 있죠? 같은 의미예요. 알겠죠? 2번 갑은 정산 절차를 마치기 전에 그러지 말고 그냥 점 하나를 찍으면은 남이에요. 하나 찍어줘. 그냥 알겠죠? 그냥 다 똑같으니까 청산 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를 뭐라고? 변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번 약정 당시 토지의 시가가 채권 원리금의 미달한다. 약정 당시, 예약 당시죠. 채권 원리금의 미달. 그런 경우는 어때요? 갑은 채무를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말도 안 되죠. 미달된 경우 써 거기다가 가담법 적용 X.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을 뿐이지. 알겠죠? 그래서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가담법이 적용 안 돼. 대신 4번 을이 가담법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를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 양도 모르는 선이네 선이. 그러면 제3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만일 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의 공사잔대금 채권 공사잔대금 적용된다 안 된다? 정답은 3번이다. 70번 잘못된 것은 1번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반드시 청산 절차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반드시 틀렸네. 아까는 반드시 뭐라고 했죠? 경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청산 절차나 경미를 선택한다. 12조. 2번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 청산금의 평가액 채무자 등에게 통지 2개월의 경과. 이렇게 이걸 뭐라죠? 이거 그냥 청산 절차 같은 거 얘기하고 있죠?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2개월의 경과. 알겠죠? 3번 담보가등기가 격려된 경우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원칙은 그렇죠. 청산기간 경과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청산금을 지급도 해야죠. 4번 담보 부동산에 대한 이미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가 됐다? 격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 그러면 뭐다? 이걸 뭐라 한다? 양도 담보. 채권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면은 바로 소유권 취득해. 써봐 여기. 가등기인 경우는 본등기해야. 가등기인 경우는 본등기해야 돼. 그 다음에 5번 후순위 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 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담보 가등기 권리자에 대해서 통지된 청평가액의 범위 안에서 청산금 지급시기까지 권리를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봐봐. 후순위 권리자는 순위에 따라 채무자 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담보 가등기 권리자에 의하여 통지된 평가액의 범위 안에서 청산금 지급시기까지 줄고 청산금 지급시기까지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잘못된 거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알겠죠? 이렇게.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